참고서라고 표현할 겁니다. 공장 설립 빌라자비를 참고서라고 할 건데 47페이지 보십시오. 참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못 찾으신 분 없죠? 다 찾으셨죠? 네. 공장 설립 및 토지 이용 관련 법령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법 체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니 공장도 개발하는데 뭐 집 못 짓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국토기본법이 있어요. 뭐 국토를 수호하고 보존하고 환경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는데 좋은 얘기고 그건 나라 입장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선에서 토지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토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원형지를 지목 변경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와 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요. 나중에 제가 그 농지민원 사례집하고 개발행위 관련된 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뭐 사실은 교재를 만드니라고도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자료가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살을 붙이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국토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계법, 이걸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계법이 기본법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피부적으로 여러분을 적용하는 게 도시계획 조례예요. 네. 그래서 국계법과 도시계획 조례는 아주 유기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전라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경상도 사람도 몰라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기는 친절하게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안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는 수도권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목적이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집중, 인구 유발 시설 이런 것들 입지 제한하겠죠. 그리고 또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넣고 하시면 돼요. 뭐 저는 이제 단순 법령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이해시키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을 왜 하는지 이해하면은 뭐 계속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례예요. 그래서 좌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여러분을 기속하는 거. 국토기본법은 여러분들을 직접 기속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속한다는 건 행위를 제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아니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고 그 밑에 국계법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이라는 게 이게 바로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를 얘기하는 거야.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교재에 나눠드린 게 기본 교재라고 해드린 게 그 법령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살을 붙이는 건데 개발 사업부터 간단히 볼까요? 뭐 형광펜 갖고 오신 분은 형광펜하고 아끼지 마시고 줄 쫙쫙 치세요. 개발 사업에서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유재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정도. 뭐 연기, 뭐 신행정수도 여기 관련된 사람은 이것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그다음에 옆에 도시개발로 가서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요한 게 이제 건축법, 하수도법.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건축법, 하수도법이 중요하죠.
응? 하수도법이 왜 중요할까요? 응? 하수도법이 왜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먹을 수만 없죠. 버리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버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위생이라고 얘기해요. 위생. 아셨죠? 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이 그러니까 교통도 있지만, 통행하는 기능도 있지만, 위생 기능도 있는 거예요. 도로를 통해서 하수 관거가 나가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유럽에서 중세. 그렇죠. 예. 그냥 길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망투? 외투?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장화를 신고 뭐 이런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생에 대한 거 있고 또 뭐 얘기 나왔으니까 또 도로의 기능이 통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 피난, 그다음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유사시에는 글로 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소방에 대한 거.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 중에 우리가 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도로를 통해서 하수 관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배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도법이 중요하고 하수도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질문이 많은 거, 야 이거 뭐 허가를 내려고 했더니 사용승낙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용승낙서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배수 설비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 집에서 나오는 우호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공공하수까지 가는 것을 배수설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공무원은 근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가 온전하게 내 땅이면 상관이 없는데 공유로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먼저 개발한 사람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와라. 그걸 대부분 이제 사용승낙서를 갖다 주는 거고, 또 그거 관련돼서 이제 도로 지정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도로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이라고 커리큘럼 돼 있는 데서는 건축법과 하수도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산업단지. 이게 뭐, 이게 공장 설립에 대한 뭐, 교재니까 많이 있겠죠. 산지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래서 제가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용어가 어렵잖아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이것을 산지법이라고 그래요. 산지법. 그 다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거 공장들 이제 산업단지 조성할 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거나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예. 이제 공장 설립 승인, 창업 사업 계획, 뭐 이런 것들, 창업 사업 계획, 그리고 혜택을 많이 줘요. 여러분들은 8타임으로 딱 짜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지금 강의를 천천히 하는 건데 제가 생각보다 말이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뭐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은 이제 포지티브한 법률들이니까 쭉 보시면 되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게 이 광주에 있는 거의 모든 물류창고들 규모 있는 물류창고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 거예요. 그 CJ 있잖아요. 신원리 물류단지. 이것도 이 근거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경기도 지구 단위로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뭐 지구 단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데모하지 마세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처음 읽으면 토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을 비우고 편안하게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 개발에 대한 것은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 뭐 제주도 농어촌인데 농어촌 정비법하고 관광진흥법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의 특별조치법 이 정도. 폐광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폐광 지역은 물이 오염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도 같은 것들이 다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유치를 하려고 해요, 산업을. 대표적인 게 문경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1000평짜리 짓겠다 하지 말고 10,000평짜리 짓겠다 그러면 문경에서 어서 옵쇼 해야죠. 1000평은 여기서 지으세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광해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가서 땡건설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조세공개념,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여기에도 내용이 잠깐 나오지만, 우리가, 광주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자연보전권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권역을 만들어 놨고, 이제 그 과밀 억제 권역에서 나오게 되면 혜택이 있고, 또 과밀 억제 권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페널티를 줘요. 중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개 넘어가면 성남이잖아요. 성남은 과밀 억제 권역이거든요.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기업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혜택을 주겠죠. 여기서 아예 수도권을 벗어나면 더 큰 혜택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한 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보호, 이제 수도법, 하천법, 도로법, 사도법, 이 정도. 우리 개발하고 직접 관련된 것들. 이제 수도법에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시면 자주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공장 설립 승인지역. 네? 못 보신 분. 공장 설립 승인지역. 보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수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도법 7조인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특정시설 보호. 지하수법. 여기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이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한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 우리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주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지만, 그 사적 314호, 조선백자 도요지가 있어요. 지금 한 50개 나왔고, 문헌상으로도 한 250개 이상 있으니까, 여러분이 땅을 파다가 가마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를 일러드릴 거예요. 노하우라고 이미 문화재 나오면 안 돼요. 문화재가 안 나올 만한 곳.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